생각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말이, 언어가 달라진다니까요. 말의 힘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보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다시 로쿠꺼 시작합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는요, 아주 절친이 있는데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 항상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경수야, 나는 뭔가 돈이 떨어지면 어디선가 생겨. 난 좀 운이 좋은 사람 같아. 이런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던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나는 운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한테 운이 잘 생겨나겠습니까? 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어떤 이게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런 말을 들으면은 힘이 빠지는 그런 사람 옆에는 가능하면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가능한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말의 힘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은요, 생각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말이, 언어가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생각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보인다는 겁니다. 말은. 그래서 말을 잡아야 돼요. 말을 잡아야 되는데,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자질을 얘기하자면 그것은 신뢰거든요. 신뢰라는 글자가 어떻습니까?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 은자거든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뢰가 생겨난다니까요. 그런데 말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생겨나겠습니까? 생겨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성취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취의 크기는 여러분들의 리더십의 수준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리더십의 수준은 여러분들의 신뢰의 수준에 달려있다니까요. 신뢰의. 그래서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지켜야지 신뢰가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게 말을 떠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은 내 생각도 정리가 되고 내 운명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운이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결과가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이것이 제가 그 강의하는 프로그램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시두겟이라는 이론인데, 존 맥스웰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단순한 것도 복잡하게 만든대요. 쉬운 것도 어렵게 만든대요. 아마 논문을 읽어보면 알 겁니다. 그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리더들은 정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쉽게 만들고 복잡한 것도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낸 것이 시두겟 이론입니다. 시두겟 이론인데요. 그죠? 시두겟 이론인데, 보는 시각이 하는 행동을 낳고 하는 행동이 얻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운이 없어라고 바라보면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셀프 아이덴티티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셀프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을 바라보는 게 나는 운이 없어라고 바라보면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자신감이 없는 태도와 행동으로 사람을 대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나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나는 운이 좋아라고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셀프 이미지, 셀프 아이덴티티가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면 남을 대하는 태도도 긍정적이고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그런 태도로 대하게 되겠죠. 그럼 주변에 사람들도 모이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두겟 이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 시간에도 말이죠,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성예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성예언이라는 말은요, 이 로버트 머튼이라는 이 사회학자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셀프 펄필링 프라퍼시, 그죠? 스스로 충족되어져 버리는 그런 예언이라고 해서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도 하고, 또는 자기 달성적인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달성적인 예언을 줄여서 자성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말을 하면 그게 그대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난 하는 일마다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오프닝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처럼 말이죠. 나는 어디 돈이 떨어지려고 그러면 어디서 돈이 생기는 것 같아. 나는 뭔가 좀 운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지금 현재 그 참 이게 많은 그죠 수십 척의 배를 거느리는 그런 선주로까지 성장을 했는지도 모르죠. 예.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 자성예언에 해당이 되는 혹시 여러분들 예를 알까요? 여러분 혹시 인도 영화 본 적이 있습니까? 인도 영화 중에 Three Idiots, 새 얼간이라는 이런 영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인도가 영화를 잘 만듭니다. 한국만 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도 영화 보면 너무 재밌고요. 이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간이 이 젊은 대학생들의 자충우도를 재밌게 그려놓은 것이 이게 세월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항상 외치는 말이 있습니까? 뭡니까? 아마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 외쳐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말이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알리즈웰입니다. 이 친구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외치고 다니잖아요. 알리즈웰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리즈웰이라는 이걸 말이죠. 이 자성예언을 전부 다 핸드폰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쓰리 이디어츠 이 영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말에는 어떤 말하고 같습니까? 말이 시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시가 된다. 말이 시가 된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꽃씨가 바람에 날려서요. 어디론가 날아가면은 그죠. 날아가서 토양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도 꽃씨는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피우고 꽃을 피운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씨앗 속에는 스스로 펼쳐나갈 플랜과 파워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겠다는 그 플랜, 설계도 하고 이 파워가 들어있다니까요.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씨앗과 마찬가지로 이 말도 말이죠. 입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 의식이라는 그 토양에 심어지면은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게 만드는 그런 플랜과 파워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 자성예언, 이 세월간이에서 알리즈웰처럼 말이죠. 이 자성예언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바보예요. 또 앉아 뭐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바보가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당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이 왜 바보예요? 당신은 장군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준 거예요. 계속 해주니까 이 사람이 아내의 말대로 장군이 되어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구 얘기인지 아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평강공주하고 온달 장군 얘기이거든요. 그 역사책에 보면은요, 이 평강공주는 이 진짜 온달이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아주 진짜 효심은 깊은데 좀 바보스런 그런 어떤 이게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시중에 있었나 봐요. 그 소문이 났나 봐요. 소문이 났는데 평강공주는 아마 궁중에 그런 어떤 좀 평강공주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을 놔두고 나는 반드시 온달 장군하고 결혼할 거야. 온달 장군하고 결혼할 거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온달 장군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 자신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온달 장군이 말이죠. 자신을 바보라고 바라보니까 시 두 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자신을 바보라고 바라보니까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바보 같은 결과를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넌 바보야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다니까. 그런데 이 평강공주가 시집 와서 당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은 장군감이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공주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래 맞아 나는 장군감이지 바로 받아들일까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샤르트르는요, 인간은 5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새로운 뭔가가 오면은 일단은 거부를 한대요. 새로운 게 오면은 여러분들 싹 잘 받아들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거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두 번째 단계는 아주 극도로 혐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오죠. 오면은 그 다음에는 무관심해진대요. 그런데 무관심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그럼에도 또 계속 하게 되면은 오게 되면은 뭐냐면은 호기심이 생겨난대요. 호기심이 생겨나가지고 호기심이 관심으로 발동을 하고 나중엔 동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사람이 변해간다라고 샤르트르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누군가가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막 말이죠. 그 사람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일을 하면은 무관심하다가 그런데도 계속 하니까 이 도대체 뭐 때문에 하지? 호기심이 관심으로 돌아서고 나중에 동참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온달 장군도 말이죠. 평강공주가 당신은 장군감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똑같은 말을 하니까 뭐냐면은 나중에는 또 무관심 어떤 이게 저거를 넘어서고 나면 뭡니까? 이런 호기심이 또는 관심이 생겨났을 수가 있어요. 공주인데 공주가 왜 내한테 계속 나는 장군감이라고 이야기할까? 내가 바본데. 그렇지. 어쩌면 나는 바보가 아닐지도 몰라. 그러니까 공주가 내한테 시집 왔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정글을 찾기 시작을 한다니까. 그렇지. 맞아. 나는 장군감이야. 그러니까 공주 같은 사람이 나한테 시집을 왔지. 이렇게 자신이 바보라고 바라보던 것이 이쪽에 자신을 장군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장군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이제 시중에 나가도 말이죠. 그전에는 남들이 바보를 하더라도 그건 다 받고 말았는데 이제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장군이야. 이렇게 여유로움으로써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공자인 것처럼 하니까 그런 어떤 여유로운 기운이 자신감이 생겨나는 것이죠. 온달이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충청도 저기 어디에 가면 온달 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신라하고 싸웠던 그 산성도 있거든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평강공주 온달 장군 말이 시가 되는 거예요. 말이 시가 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 바보가 이 장군으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CEO였거든요. CEO였는데 리더를 양성하는 리더로서 CEO로서 말이죠. 명성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릴 때 말을 더듬었던가 봐요. 말을 더듬으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얘야, 너는 말을 더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혀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말을 더듬는 것을 그 아들은 말이죠. 자기가 좀 뭔가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혀가 못 따라가고 있는 그 현상을 완전히 니는 그만큼 머리가 좋다는 것으로 치환을 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코치예요. 이게 코치라니까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요라고 단점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말이죠. 당신은 이래서 저래서 할 수 있어요 라고 강점으로 확 돌려주는 이게 코치라니까요. 코치입니다. 제가 리더십 센터, 한국 리더십 센터 전문 교수 전문 코치로서 말이죠. 거기에는 호를 쓴다 그랬는데 그 어떤 그 회사의 회장님 부인이 계세요. 그 한국 코치 협회, 한국 코칭센터 대표이사도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그분의 호가 수산이에요. 수산이라는 분하고 제가 식사를 하는데 둘이서 식사를 하는데 저보다도 한 나이가 하여튼 많아요. 15살 이상 한 20살까지 이렇게 많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둘이서 식사를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좀 늘어야 되잖아요.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밥을 먹다가 제가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그 수사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제 얘기를 계속 이렇게 듣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떼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듣더라고요. 듣다가 어느 순간인가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분의 고요함 속에서, 고요하게 경청하는 그 침묵 속에서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니까요. 그분도 말이죠. 내가 같이 많이 떠들었으면 내가 많이 하는 걸, 말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말을 않고 고요하게 말이죠. 내 눈을 응시하면서 쳐다보니까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수습을 해야 되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수사님, 제가 말이 너무 많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분께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그분은 얘기할 때는 그냥 들을 때는 이렇게 듣다가 말을 할 때는 딱 멈추고 한 걸음 이렇게 더 놓으셔가지고, 구범님, 그러니까 강의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 순간에 제가 받았던 원포인트 코칭의 강력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하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단점으로 이게 생각을 하고 빨리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단점을 당신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살려가지고 지금 전문 강사가 되어 있잖아. 이렇게 나의 강점으로 돌려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코치예요. 그때 받았던 원포인트 코칭의 강력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한테 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코칭을 할 때 진짜 그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CEO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잭 웰치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 CEO였죠. 진짜 리더를 양성하는 리더로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자서전에 보면은, 어머니는 내게 말더듬이가 아니야. 내가 너무 빨리 생각하니까 혀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그게 자기한테는 위안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위안이. 그죠?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자성예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해야 되죠.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의 중요성, 말의 힘, 자성예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면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저의 이런 것들이 자성예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의 자성예언을 또 만든 거죠. 만들어가지고 제가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저의 자성예언,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야. 이게 저의 자성예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이 마우스가 한 개밖에 없다면은 이 마우스는 명품이 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저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Only one, only one. 그런데 물건이 더 위대할까요? 사람이 더 위대할까요? 당연히 사람이 더 위대하겠죠.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에요.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하고, 아이고 제가 뭐 지질이 잘난 게 있습니까? 잘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면은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저의 자성예언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요, 내 안의 신의 빛을 밝혀, 내 안의 신의 빛을 밝혀 매일 기적을 창조한다. 이게 저의 자성예언이에요. 신은 무소부재라 그랬어요. 존재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당신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소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라면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신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니까요. 부처님은 계유불성이라 그랬어요. 모든 존재 안에는 불성, 그러니까 부처의 씨앗이 다 있다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는 모두 하나님의 그런 씨앗이 다 있다, 신성이 다 있다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신의 빛을 밝혀 매일 기적을 창조한다. 이게 저의 자성의 은이라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많이 해줄수록 좋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말을 계속 이렇게 이 말을 뭐 강의 때는 할 수 있지만은 평소에 혼자 있을 때도 할 수 있지만은 남들한테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이메일 태그에 이것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은 제 이메일을 받으면 항상 이 저의 자성의 은이 그 사람한테 도달한다니까요. 내 안에 신의 빛을 밝혀 매일 기적을 창조한다. 이 구분 교수님은 좀 다르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좋아지고 있어. 좋아지고 있어. 좋아지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2번, 3번은요, 누가 한 얘기냐면은 이 에밀 쿠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플라시보 효과의 어떤 실질적인 그런 어떤 이게 실천자, 어떤 하여튼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밀 쿠에예요. 에밀 쿠에의 자기 암시라는 아주 작지만은 이게 어떤 파워풀한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거기에 보면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저희 자성의 언어로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좋아지고 있어. 좋아지고 있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기부여가다. 그죠? 나는 늘 강건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런 것들이 저의 자성의 은이라는 거예요. 자성의 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날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서로가 뒤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뭐냐면 이미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선언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뭡니까? 결과에 서 있는 거예요, 결과에. 그런데 결과에 서 있으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나는 위대한 창조물이야. 나는 그죠? 이미 좋아졌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왠지 안에서 아직까지 너는 아직까지 그런 그게 아니잖아 하는 이런 마음이 또 올라오잖아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땅에서 너희 둘이 힘을 합쳐서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런데 두 사람을 실제로 두 사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혼자서는 위대한 일을 못합니다. 혼자서 이루는 작은 것은 성취라 그래요. 성공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고요. 또는 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존 맥스웰은 성취는 혼자서 이루는 작은 것이지만은 성공은 함께 이루는 큰 것이라 그랬거든요. 큰 것.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니까, 파트너가. 그래서 혼자가 아니고 땅에서 너희 둘이서 힘을 합쳐서 구하면은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두 사람, 그는 파트너십 또는 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도 두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 속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죠? 이걸 어떤 심리학적으로는 의식과 안에 속 사람 무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것이죠. 큰 사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나는 성공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넌 아직 성공자가 아니잖아. 그런 게 무의식에서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래 되니까 이게 불일치가 일어나니까 이게 어떤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도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 어떤 그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좋은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이미 받았다라고 믿으라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그죠? 무엇을 원하든지 이미 받았다라고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have received, 받았다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완료형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아직 안 받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받으면 좋겠어요. 받고 싶어요. 받을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에요. will receive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절충령으로 거기에서 잠재의식의 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ing라는 거예요. ing. 현재 진행형으로 하라는 거예요. have received, 완료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완료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아직 이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말이죠. 무의식이 닌 아직까지 성공자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자꾸 퍽퍽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들다는 거죠. 힘들고 어떤 이게 뭔가 일치가 돼야지만이 집중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될 것이야. 이것은 아직까지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만방에 고백하는 것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절충령으로서 완료형이 제일 좋지만은 절충령으로서 ing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좋아지고 있어. 이거는요.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거부 반응도 없고 더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아마 좀 공감이 가실 것 같습니다. 말이 갖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각인력이 있어요. 신은 어디에 와 있다고요? 뇌에 내려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뇌에 각인을 시키는 게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그죠? 뇌 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말에. 지금 AI도 뭡니까? 이 언어잖아요. 언어. 이 세상은 어떤 이게 언어의 구조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 뇌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여러분들 말에는 그런 어떤 이게 뇌세포에 각인을 시키는 그런 각인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견인력이 있어요. 이 말이 의식이라는 토양에 심어지면은 저절로 꽃을 피우는 그런 어떤 플랜과 파워가 들어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내 말이 입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척추로 내려가가지고요. 저를 확 밀어치는 그런 어떤 행동력이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견인력. 뭔가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뭔가 성취를 하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자꾸 하고 잘 되고 있다라는 잘 되고 있어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왠지 자신감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성취력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각인력과 견인력과 성취력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책 보신 적 있으시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죠? 이 일본의 사진 작가가 물 결정체를 사진을 찍었는데, 그죠?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물이 육각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육각수로 사진이 찍히는데, 그런데 뭔가 이렇게 욕을 하고 부정적인 단어를 말을 하면은 막 이게 육각수가 안 나타나고 이게 다 찌그러진 구조로 나타난다고 이 사진이 찍혀가지고 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고, 이게 뭐 방송국에서 실험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데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양파도 잘 자라질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게 매일 좋은 말을 해주고 하면은 양파도 이렇게 잘 자란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성의 언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그죠? 이 쓰리 이디오츠에 오듯이 all is well 그런 말도 좋고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성의 언이라는 것은 사명사하고 좀 다릅니다. 뭔가 좀 리드미컬하고 긍정적이고 그런 말을 하면 힘이 나는 그래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모든 면에서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나는 늘 강건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그죠? 그런 어떤 이 말들을 하게 되면 힘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성의 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오늘의 고전 한마디. 그죠? 고전에서는,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 그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혀를 쓴다는 거면 말을 하는 거죠, 말을. 그 말의 힘에 대해서 이 솔로몬 왕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거든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요. 우리 입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이 말만 컨트롤할 수 있어도 우리의 운명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생각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은 보이니까 잡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얘기했더니 그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말만 하고 말이 깨끗하게 그렇게 진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존재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격의 집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인격의 집. 여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인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보이니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우리가 진짜 거꾸로 바라보면 거죠. 이 거꾸로 바라보면은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보이지 않던 그런 길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성예언이 중요한지 좀 이렇게 와 닿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